자, 거기 보면 이제 40번이랑 41번이 있는데 여러분 그냥 간단하게 얘기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40번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아까 제가 예를 하나 들었을 때 그 주사위 예 들었던 거 기억나요? 주사위가 뭐 1의 눈이 나오는 게 횟수가 뭐 720번 넣었을 때 100번부터 150번 사이였으면 좋겠다 했을 때 그 시그마로 표현했던 거 기억하시죠? 여기 보시면 K가 351부터 369예요. 그치? 그리고 내가 원하는 사건, 내가 원하는 그 사건이 일어날 확률이 얼마다? 10분의 9겠죠? 맞아요? 왜냐면 10분의 9라는 그 친구의 K제곱이잖아. 410K의 10분의 9의 K제곱이니까 내가 원하는 그 사건이 일어날 확률이 10분의 9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40번은 이항 놓고 뭐를 따른다? 몇 번 던져서 400번 하는데 그 중에 일어날 확률이 10분의 9인 이런 상황에서 뭘 물어보는 거야? 내가 원하는 사건이 몇 번 이상? 350. 그렇지. 351번 이상. 그 다음에 그렇지. 369번 이하일 확률을 구해봐라. 뭐 이런 얘기죠. 뭐 마무리 한번 좀 이따가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41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41번 보시면 한 번을 시행해서 이기면 10점을 얻고 지면 2점을 잃는 게임이 있대. 얘들아 이거 잘 봐라. 이거 정말 여러분이 잘 보셔야 되는 문제거든요. 잘 나와요. 10점을 얻을 확률이 5분의 1이고 2점을 잃을 확률이 5분의 4래. 그치? 그럼 얼추 생각했을 때 기대값, 즉 평균 구해보면 얼마 나오게? 640. 640이요? 얻을 수 있는 점수. 얘들아 10점을 얻을 확률이 5분의 1이래. 그치? 그럼 2점을 잃을 확률이 5분의 8이래. 5분의 4래. 그래. 그럼 기대값이 대충 얼마냐고? 2점? 아니, 5분의 2요, 5분의 2. 그렇지. 봐봐. 10점을 얻을 확률이 얼마야? PX가 그냥 한번 틱 물어봤는데 여러분이 이렇게 도망가실 줄 몰랐어요. 그리고 점수를 2점을 잃을 확률이 얼마야? 5분의 4죠? 그럼 이거 가지고 기대값 구하시면 뭐가 나온다? 5분의 1 곱하기 10에다가 5분의 4 곱하기 마이너스 2죠? 맞아요? 그래서 계산해 보시면 이 게임은 한 번 했을 때 내가 아마 5분의 2점씩 계속해서 얻을 수 있을 거라고 기대가 되는 그런 게임이다라는 겁니다. 당연히 계속하면 계속할수록 점수는 높아지겠지? 정말 재수가 없으면 마이너스로 떨어질 수도 있지만 웬만하면 여러 번 시행하면 점수는 무조건 플러스가 나올 겁니다. 이건 그냥 이 문제랑 상관없이 그냥 물어본 거예요. 그냥 물어봤는데 그걸 여러분들이 당한 겁니다. 자, 이랬을 때 0점에서 시작해서 이 게임을 몇 번 시행할 거래? 1600번 시행할 거야. 근데 점수가 몇 점이다? 736점 이상이 됐으면 좋겠대. 됐지? 얘들아 그러면 이 문제는 무조건 이렇게 풀어야 돼. 얘들아 내가 결국에 몇 번 이겨야 736점이 나오겠냐? 몇 번을 10점을 얻어요? 73. 74? 그럼 나머지는 다 2점을 잃겠네? 그쵸. 그래서 뭐 해야 돼? 식을 세워야 됩니다. 잘 보세요. 얘들아 1600번 중에서 10점을 얻는 횟수를 x번이라고 한다면 2점을 잃는 횟수는 1600 빼기 x가 되겠죠? 그러면 나는 x번은 10점을 얻고 1600 빼기 x번은 2점을 잃을 건데 그 점수가 몇 점이 됐으면 좋겠다? 736점 이상이 됐으면 좋겠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이걸 반드시 해야 되더라. 이걸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럼 계산해 보시면요. 12x 빼기 3200이 뭐 이상이다? 736 이상이다. 따라서 12x가 3936 이상이다. 그 말은 x가 여러분 당연히 나누어 떨어질 겁니다. 3 넣으시면 36이니까 33이거든요. 33을 2 집어넣으면 96이니까 마지막은 8이 될 겁니다. 즉 328번 이상 이겨야 된다는 얘기야. 그럼 이제 다시 한번 얘기해보자. BMP로 바꿔보자. 내가 결국에 총
1600번 시행을 할 거거든요. 근데 나는 몇 번 이상 이기고 싶은 거라고? 328번 이상 이기는 걸로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이길 확률, 즉 10점이 나올 확률이 얼마야? 5분의 1입니다. 이렇게 했을 때 뭘 구하고 싶다? P의 X가 328번 이상이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얘는 딱 하나만 더 해주는 거야. 이 과정 하나만 더해서 문제 풀면 무조건 풀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요걸로 푸시는 겁니다. 그럼 나머지는 여러분이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얼마냐? 5, 6, 64? 16. 그렇죠. 64니까 이렇게 나왔죠? 하시면 되겠네요. 거기 마침 명부터 0.5가 나와 있죠? 마무리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잠깐 시간 드릴 테니까 40번, 41번 둘 다 한번 마무리 해보세요. 아, 계산기. 완전 맛있겠다. 아, 순대 간. 여러분 지금 영상 찍히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네. 자, 이제 넘어가 보죠. 넘어가 보시면 이제 드디어 추정을 하게 됩니다. 얘들아, 추정이 무슨 뜻이에요? 추측. 추측하고 추측해서 적어보는 걸 우리가 추정이라고 하죠. 그래서 예를 들어 뭐 추정치라고 하면 추정을 했을 때 어떤 값인지 뭐 이런 걸 나타내는 게 추정치잖아요. 그래서 통계적 추정이라는 건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가 앞에서 통계적 확률, 수학적 확률 이런 것도 배웠었는데 통계적 추정이야. 그럼 뭔가 통계를 내보는 거야. 그 통계를 이용해서 우리가 뭐를 추정해 볼 거냐면 전체의 성질을 한번 확인을 해 볼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를 한번 생각 하나 해보죠. 여러분 혹시 몽고 반점 알아요? 네. 몽고 반점 압니까? 애기들 엉덩이에 보면 몽고 반점이 있거든요? 근데 다 있는 건 아니고 특정한 피를 이어받은 친구들은 이 몽고 반점이 나옵니다. 그래서 확인을 한번 해보고 싶은 거야. 그렇다고 우리나라 전부 있는 애들 기저귀 다 까봐서 몽고 반점이 있는지 확인해 볼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과연 우리나라 애기들은 몇 퍼센트 정도가
몽고 관점이 있을까? 한번 알아보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거 다 조사하기는 힘드니까 지역적으로 몇 명만 이렇게 뽑아서 한번 조사를 해보자 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서울, 얘들아 서울에서 몇 명 살아요? 50만 살아요? 몰라요? 찍어봤는데. 서울에서만 한 1000만 삽니다. 진짜요? 네, 서울에서만 한 1000만 살아요. 생각보다 많이 삽니다. 그래서 서울에서 1000만 명이니까 1000명을 뽑았고요. 예를 들어 경기에서는 몇 명 살까? 1500 살아요? 몰라요 나. 1500이라고 하죠. 나 몰라 사실. 자, 그 다음에 충북 지역에 얼마 살까? 800. 그래, 몰라. 나 몰라요. 자, 그 다음에 충북이라고 하지 말고 충청이라고 하시죠. 그럼 전라도에는 충청? 충청도. 갑자기 충청이 이상해 보이지 왜 이렇게? 아니. 충청북도, 충청남도. 줄여서 충북, 충남. 자, 전라도에는요? 800. 그래, 800 하자. 자, 강원도 600. 600? 500? 지금까지 2,500이고 4,100이니까 그래 500점 잡자. 자, 그럼 얘들아 지금까지 더하면 2,500에 3,300에 4,100에 4,600이거든요. 그럼 제주에 제주에 너무 400. 경상도가 있어요? 경상도가 있었어? 그러네. 좀 줄일까? 좀 줄이자. 700? 몰라 사실 나. 한 300만 산다고 하자. 자, 그러면 경상도에 몇 명? 400. 경상도에도 많이 살겠지. 700 하면 너무 크냐? 2,500, 3,500 했어. 얼마야? 저 계산이 안 돼. 3,200? 3,200이니까 4,200? 그래, 700명 살아. 자, 마지막에 제주도. 그래, 100만 명. 됐다. 이제 행복하다, 편안하죠? 딱 5천만 맞췄습니다. 5천만 맞췄어요. 2,500, 3,200, 3,900, 4,200. 맞아요. 딱 맞습니다. 자, 우리나라가 5천만 명이라고 한다면, 그래도 서울에는 인원이 많이 살고, 그치? 제주도에는 좁게 사니까, 당연히 서울에서는 인원을 좀 많이 뽑고, 제주도에서는 조금 적게 뽑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즉, 좀 합리적으로 했다는 얘기야. 서울에는 예를 들어서 1000명이 하는데, 똑같이 100명씩 뽑아서 확인해보기는 조금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전체 우리나라를 다 확인해볼 수 없으니까, 저렇게 특별하게 몇 명만 뽑아서 확인을 해보겠다라는 겁니다. 그랬을 때 예를 든 겁니다. 그랬을 때 여기에서 예를 들어 서울에서는 500명이야. 둘 중에 한 명 뽑으면 다 있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 여기서는 150명만 있었고요. 여기서는 이쪽으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별로 없어. 예를 들어 이렇게 있었다고 하는 거죠. 강원도는 어떻게 좀 많았고 경상도도 별로 없었는데 제주도는 조금 특별하게 예를 들어 90명이라고 해보죠. 그래서 90명이 다 있다고 해봅시다. 너무 이건 오버인 것 같아. 90명을 에바고 50명 이렇게 있다고 한번 해보죠. 그러면 우리가 저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서울 애들은 몽고 관점이 많이 있겠구나. 그리고 제주도 애들도 많이 있겠구나. 근데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는 별로 없겠구나. 강원도 애들도 어느 정도는 있겠구나. 이런 걸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결론을 내려올 수 있냐면 우리나라에서 몽고 관점이 가장 많은 지역은 서울이랑 제주야 라고 얘기할 수 있을 거라. 비율이 다르잖아요. 아까 비율로 따지면 50%, 50%인데 여기 10%, 1%, 1%. 그래서 어쨌든 제주도에 그리고 서울에 몽고 관점이 가장 많을 것이다 라고 예를 들어 결론을 내렸다고 한번 해보죠. 그럼 그 결론이 합리적이니 아니면 말도 안 되는 소리니? 어느 정도는 맞는 말이죠? 이 정도면 충분히 인원들도 많이 뽑았고요. 내가 예를 들어 10명 뽑았는데 그 중에 5명 있는 것도 아니고 1000명 충분히 많은 수를 뽑았다는 얘기야. 그 중에서 500명, 여기는 1500명 많이 뽑았잖아. 이 정도면 이 정도로 많이 뽑았으면 이 정도면 그래도 어느 정도 우리가 많이 뽑았으니까 합리적인 추측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내가 우리나라 전체에 있는 애들 엉덩이를 다 까봤어. 그런 걸 뭐라고 하냐면 전수조사라고 합니다. 전체의 수를 다 조사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렇게 이미 몇 명만 뽑아서 하는 거를요 뭐라고 하냐면 표본 조사라고 합니다. 얘네들이 표본이야. 내가 조사를 하고 싶은 애들의 전체를 다 뽑기가 힘들어요. 왜 힘들어? 이거 언제 서울에 있는 애들 다 조사하고 언제 경기 다 조사하고 그러냐. 힘들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일부만 뽑는 걸 우리가 표본이라고 하고요. 이 표본은 반드시 어떻게 뽑아야 되냐면 예를 들어 서울에서 특정한 지역에서만 뽑으면 안 돼. 우리나라 전체를 조사하기 위해서 서울에서만 뽑으면 안 되고요. 뽑을 거면 서울에서도 뽑고 경기에서도 뽑고 여기저기서 뽑아야 된다는 얘기야. 그런 걸 우리가 임의로 뽑는다고 하거든요. 어떤 특정한 조건을 만족하는 애들만 뽑는 게 아니라 아무렇게나 뽑는 거야. 아무렇게나. 그냥 예를 들어서 아무나 한 명 딱 찍는 거야. 그래서 서울에서 뽑을 때도 아무나 한 명 찍어야지. 예를 들어 뭐 집에 재산이 뭐 50억 이상인 사람만 뽑고 이러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냥 아무나. 가난한 사람, 뭐 어린 사람, 여기서는 다 어린 사람만 뽑아야 되는데 어쨌든 뭐 이렇게 뭐 뽑아야 되는 사람들만 뽑지 말고 아무나 뽑자라는 겁니다. 그런 걸 우리가 임의로 추출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됐지? 자, 그러면 얘들아 전수조사를 왜 못하는지를 한번 생각해보면 다른 예를 하나 들어볼게. 우리 집이 예를 들어 형광등을 이제 만드는 공장을 한다고 해볼게요. 얘들아, 근데 형광등의 수명을 조사하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꺼질 때까지 계속 켜놔야겠네? 그치? 근데 전수조사를 할 거야. 그럼 어떻게 돼요? 망하죠. 만드는 거 족족 다 조사할 거야. 그럼 만들면 뭐하냐? 다 깨질 때까지 쓸 건데. 그래서 이런 애들은 뭐 하면 안 된다는 얘기야? 전수조사를 하시면 안 돼요. 안 됩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어떤 것들은 전수조사를 해야 되냐면 하나라도 뭔가 잘못되면 안 되는 것들은 전수조사를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약을 만들 거예요. 약을 만들 건데요. 처음에 약 가지고 뭐를 하냐면 사람들한테 먹여봅니다. 이거 나름 고소득 알바예요. 처음에 약을 개발할 때요. 이 약이 진짜 이 병에 효과가 있는지 부작용은 없는지 하다못해 화장품 같은 것들도 많이 합니다. 약이나 화장품 같은 걸 이제 흔히 마르타라고 하는데 사람한테 발라보기도 하고 먹여보기도 하고 동물들한테 해보기도 하고 하는데 이런 거를 할 때 예를 들어 100명의 지원자를 받아서 그 100명한테 약을 먹이고 화장품도 묻혀보고 했다고 하죠. 근데 그냥 100명 중에서 한 2명을 뽑아서 이상 없네. 그냥 이거 약 그냥 개발해. 화장품 그냥 출판해.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혹시나 100명 중에서 한 명이라도 이상 있었다면 이거 약 내면 안 돼. 그냥 먹고 죽으면 어떡해. 혹은 화장품 발랐는데 여기 막 피부 트러블 나고 난리 나면 안 된단 말이야. 그래서 이런 애들은 100명 중에서 했다면 100명은 다 전수조사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렇지만 그렇다고 이 약이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보기 위해서 이 약을 맨날 나오자마자 얘한테 계속 먹여. 팔진 않고 계속 먹여. 그건 또 안 되겠죠? 그래서 상황에 맞게 전수조사를 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그게 아니라 표본조사를 해야 되는 경우도 있다라는 겁니다. 전수조사는 말 그대로 전체를 다 조사하는 거, 표본조사는 일부만 뽑아서 조사하는 걸 표본조사라고 한다. 그리고 표본조사는 반드시 뭘 해야 된다? 임의로 추출해야 된다. 임의로 어떤 특정한 조건을 만족하는 애들 하는 게 아니라 임의로 뽑는 거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게 통계조사랑 임의 추출에 대한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여기서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표본 조사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 건데, 자, 일단 이 얘기부터 한번 해보죠. 여기 주머니에 숫자 카드가 1, 3, 5, 7까지만 한번 해보죠. 1, 3, 5, 7이 있었다고 해볼게. 근데 내가 여기서 뽑을 거야. 두 개를 뽑을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두 개를 뽑을 건데, 아니야, 두 개를 뽑지 말고 하나만 뽑자. 하나씩 뽑을게요. 뽑았을 때 나올 수 있는 경우를 한번 다 써볼게요. 1이 나올, 3이 나올, 5가 나올, 7이 나올 경우가 각각 있을 텐데, 그럴 때마다
확률이 어떻게 되냐면 1이 나올 확률 얼마? 4분의 1. 3이 나올 확률도 4분의 1. 5가 나올 확률도 4분의 1. 7이 나올 확률도 4분의 1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대값을 구하거든요. 기대값 구하면 얼마 나와요? 곱해서 더하죠? 4분의 이거 더하기 이거 더하기 이거 더하기 이거 하면 되겠죠? 그래서 4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평균 느낌이잖아. 1357. 니네가 그러면 안 되겠지만 시험 점수가 1357점이야. 평균 되면 4점이잖아요. 그 얘기입니다. 그 얘기예요. 여러분 분산을 계산해보고 싶어. 분산 계산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2x 제곱. 제곱의 평균이 필요하죠? 제곱의 평균 구해보시면 1, 9 더하면 10입니다. 뭐도 더해? 25, 35, 70. 70, 84가 되겠지? 그 84를 누구 곱하면 돼? 4분의 1 곱하면 되겠죠? 자, 제곱의 평균에서 뭘 빼? 평균의 제곱을 빼니까 분산은 5가 나온다. 여기까지 구할 수 있겠죠? 근데 내가 지금부터 뭘 할 거냐면 뽑아볼 거야. 봐봐. 여기서 이미 추출할 거거든요? 몇 개씩 뽑을 거냐면 2개를 한번 뽑아볼게. 됐죠? 2개를 뽑아서 예를 들어 1, 3이 뽑힐 수도 있고요. 1, 5가 뽑힐 수도 있고요. 1, 7이 뽑힐 수도 있고요. 3, 5가 뽑힐 수도 있고 3, 7이 뽑힐 수도 있고 5, 7이 뽑힐 수도 있습니다. 그쵸? 몰라요. 뭐가 뽑힐지 모릅니다. 근데 복원 추출을 할 거예요. 복원 추출을 하면 이거 말고도 더욱더 많은 경우가 생기겠죠? 그래서 만약에 복원 추출을 한다면 지금 여기는 제가 복원 추출을 안 하고 2개를 한꺼번에 뽑을 때를 썼는데 복원 추출해서 하나 뽑고 또 뽑을 거야. 이렇게 한다면 몇 개가 더 추가가 돼? 10개가 더 추가가 되겠죠? 4, 4, 16 하니까 16개가 나올 거란 말이야. 지금은 사실인데 복원 추출이 되는 순간부터는 이제 얘기가 달라질 거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복원 추출을 해서 어서부터 어디까지? 1, 1 뽑힐 때부터 쭈르르르 해서 7, 7 뽑힐 때까지를 생각을 한번 해볼 겁니다. 즉 우리가 이렇게 2개를 뽑잖아요. 2개를 뽑을 때 여기 있는 2를 표본의 크기라고 하거든요. 2개를 뽑겠다는 얘기야. 표본의 크기가 2인 표본은 총 몇 개야? 16개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뭘 구할 거냐면요. 표본의 평균, 표본 평균, 요 표본들의 평균을 구해볼 거예요. 표본의 평균을 구해볼 거야. 예를 들어서 1, 2개 뽑혔어. 그럼 걔는 평균이 뭐예요? 1 나오죠? 예를 들어 이 중간에 3, 5가 있어요. 이거 평균 구하면 얼마죠? 4. 얘 가지고 평균 구하면 7 나와요. 즉 이 표본의 평균은 뭐야? 7입니다. 요거 이해할 수 있겠어요? 이 표본의 평균은 4입니다. 이 표본의 평균은 1인 거예요. 이거 이해할 수 있겠어요? 또 그렇게 어려운 개념은 아니지. 각각이 다 표본이라는 얘기야.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떤 얘기를 할 거냐면 여기에 있는 4 보이시나요? 이 4를 우리는 앞으로 뭐라 부를 거냐면 모평균이라고 부를 거예요. 됐죠? 그리고 예를 들어 여기 표본이 이거였다면 내가 2개를 뽑았을 때 7, 7이 나왔어. 그럼 그 표본의 평균은 7이잖아요. 이런 경우에 표본 평균이라는 말을 써줄 겁니다. 말 그대로 2개를 뽑았을 때 그거의 평균을 구하시면 걔가 바로 표본 평균이에요. 얘들아, 그리고 여기에 있는 Vx 이 친구 뭐라고 부를 거냐면요. 원래 우리가 분산이라고 불렀잖아. 근데 지금부터는 특별하게 모분산이라고 얘기할 거예요. 구분을 하기 위해서. 그리고 얘들아, 당연히 여기서도 내가 뭘 구할 수 있어? 분산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됐지? 분산을 구할 수가 있으니까 여기서의 분산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표본 분산이라고 얘기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모평균은 보통 뭐로 많이 쓰냐면 M으로 씁니다. 표본 평균은 뭐로 많이 쓰냐면 이거 이렇게 쓸게요. 그냥 모평균은요 우리가 보통 M으로 많이 쓰고요. 이렇게 씁니다. 표본 평균은 보통 뭐로 써요? Vx로 많이 쓰고 시그마 제곱으로 쓰죠. 자, 근데 모분산 아니에요?
모분산. 잘못 썼네요. 여기다 쓰면 여기서. 여기가 시그마 제곱 Vx로 쓰고요. 표본 평균은 뭐라고 쓸 거냐면, 잘 보세요. 2의 x 바로 쓸 겁니다. 이거 표본 평균이에요. 그 다음에 표본 분산은 뭐로 쓸 거냐면요. 지금부터 s 제곱으로 쓸 겁니다. 됐죠? 요렇게 쓸 거예요. 자, 그래서 이 표본 분산을 구하는 식이 또 있는데, 여기 나와 있나? 안 나와 있네. 몰라야 돼요. 몰라야 돼요. 이 표본 분산을 구하는 식은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분산을 구하는 식이랑 조금 다르거든요. 조금 다른데 어차피 간략하게만 얘기하면요. 얘들아, 너네 원래 분산 어떻게 구했는지 기억나요? dx 그거는 나중에 고등학교가 돼서 배운 거고요. 원래 재평평제는 고등학교 돼서 한 거고, 원래 분산 어떻게 구해요? 기억나요? 편차라는 거 기억납니까? 여기서 평균을 뺀 게 편차거든요. 맞아? 여기서 평균을 뺀 게 편차예요. 그래서 편차를 제곱한 친구들의 평균을 내시면 그게 바로 Vx입니다. 맞아요? 그래서 편차를 제곱하고 평균 낼 때 여기 몇 개가 있으니까 4개가 있으니까 4로 나누거든요. 근데 여기서는요, 예를 들어 내가 2개를 뽑잖아요. 그러면 2로 나눠야 되잖아. 근데 2로 안 나누고요. 2에서 1을 뺀 1로 나눕니다. 그래서 이 표본 분산을 구할 때는 조금 특별하게 구하는데, 몰라도 돼. 안 나와요. 몰라도 돼. 만약에 필요하다면 나중에 학교에서 다시 한번 강조를 할 겁니다. 근데 솔직히 몰라도 돼. 알겠죠? 그래서 그냥 그렇구나. 이 분산을 구할 때는 우리가 n으로 나눈다면 얘를 구할 때는 n-1로 나누는구나. 그냥 그랬구나. 언젠가 들어본 것 같네. 라는 생각만 드시면 돼요. 그렇게 많이 중요한 얘기는 아니에요. 그래서 자, 지금부터 이제 또 다시 얘기를 해볼 건데, 모평균, 모분산, 표본평균, 표본분산이 있는데, 방금도 말했던 것처럼 모평균은 4였고, 여기서 표본평균은 7이 나올 수도 있고 4가 나올 수도 있고 1이 나올 수도 있고 많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뭘 해볼 거냐면, 표본 평균들의 평균을 구해볼 거야. 자, 말 잘 들으세요. 표본 평균 있죠? 이런 7, 4, 1 이런 애들의 평균을 또 구해볼 거야. 표본 평균이라는 친구들의 평균을 구해볼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번 해보죠. 자, 하나 뽑았을 때 1이 나오거나 3이 나오거나 5가 나오거나 7이 나올 수가 있고요. 1, 3, 5, 7이 나올 수가 있어요. 자, 첫 번째 거 뽑은 거, 두 번째 거 뽑은 거라고 써보도록 할게요. 얘가 첫 번째 뽑은 거, 얘가 두 번째 뽑은 겁니다. 첫 번째도 1, 두 번째도 1이면 평균은 뭐가 나와요? 1. 여기는 2, 3, 3, 4. 여기는 2, 3, 4, 5. 여기는 3, 4, 5, 6, 4, 5, 6, 7입니다. 자, 그러면 잘 보세요. 제가 여기다가 써놓겠습니다. 모평균이 뭐였어요? 모평균은 4에다가 분산은 5였습니다. 평균과 분산이에요. 자, 그리고 얘를 이제 지운 다음에 표본 평균들을 하나하나 지금 다 구해놨잖아. 그치? 표본 평균들을 하나하나 구했으니까 쟤네들의 평균을 한 번 더 구해볼 거야. 자, 여기다가 써보죠. 우리가 표본 평균을 x바라고 쓴다고 했습니다. 얘네들이랑 이 표본 평균이 나올 수 있는 확률을 한번 구해보도록 할 거예요. 표본 평균이 1이 나올 확률은 얼마죠? 총 16개 중에 1개입니다. 그럼 표본 평균이 2가 나올 확률은? 16분의 2. 3이 나올 확률은? 4가 나올 확률은? 약간 안 할게요. 5는? 이렇게 갈 겁니다. 좀 더 해야겠네. 6일 때 16분의 2, 7일 때 16분의 1입니다. 여기까지 맞나요? 얘네들의 뭘 구할 거야? 평균을 구해볼 거야. 자, 그럼 평균 구해보시면 잘 보세요.
이 x 바 얘 뭐라고 읽는다고요? x 바를 표본 평균의 평균이야. 이해할 수 있겠어요? 표본 평균의 평균인 겁니다. 얘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곱해야지. 16분의 근데 그거에 불어보는 아! 미안합니다. 제가 이거 잘못 썼어요. 아 이거 표본 평균인데 잘못 썼습니다. 아 이거예요. 미안해요. 이거 잘못 말했네요 제가. 아 표본 평균의 평균이라고요. 그러면 16분의 1 더하기 4 더하기 9 더하기 16 쭉 다 써볼게요. 더하기 15 12 7입니다. 얘들아 이거 다 더하면 얼마나 오게? 아이고야 세봅시다. 5 14 30 45 57 64 그래서 뭐가 나와요? 이게 우연의 일치가 아니라 여기 있는 사람 여기 있는 사람 어때? 똑같네요. 자 그리고 뭐도 해볼 거냐면 아직 아이구야 할 때가 아니야. 표본 평균의 분산도 한번 구해보죠. 표본 평균의 분산을 구해볼 겁니다. 얘들아 그래서 아이구야가 벌써 나오면 안 되는 상황이었어. 해볼게요. 정확히 말하면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할 겁니다. 자 해보죠. 자 16분에 자 제곱해서 곱할 겁니다. 1 더하기 8 더하기 27 더하기 64 더하기 75 75 72 72 49 49 생각보다 별로 안 나오네요. 자 그러면 더해 이제 376 376인가? 나 몰라요. 376 얘랑 얘 더하면 얼마? 50 써놓자. 써놓으면서 하자. 자 그 다음에 80 얘랑 얘 더하면 80이네요. 얘랑 얘 더하면 80. 그 다음에 그냥 해야겠네. 얘랑 얘 더하면 얼마니까? 91인가요? 91에다가 75까지 하는 거죠. 끝자리만 다 더하면 6이고요. 17, 22, 29니까 296 나오는데요. 틀렸네. 맞죠? 296이 나오네요. 그래서 계산하시면 16분의 296 아이고 아직 늘을 쓰면 안 되는데 16분의 296에서 뭘 빼야 돼요? 제곱의 평균에서 평균의 제곱 16을 빼야겠죠? 그래서 16을 펼쳐야 됩니다. 얘들아 16 제곱하면 얼마니까? 256을 뺄 거예요. 그럼 16분의 뭐가 나와? 40 나와요. 약분하시면 2분의 5가 나오죠? 얘들아 여기에 2분의 5라는 친구랑 여기 있는 5라는 친구를 비교해 보시면 뭐로 나눴어? 2로 나눴네? 근데 우리가 아까 이거 잘 생각해보면 복원 추출을 해서 몇 개를 뽑은 거야? 2개를 뽑았죠? 그 2가 여기에 있는 2입니다. 얘들아 그럼 3개일 때도 하면 어떻게 나올 거라고? 만약에 3개를 했다고 해봐. 그럼 예를 들어 111부터 시작해서 그치? 777까지 총 몇 가지 경우가 있겠어? 64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걔 할 거야 안 할 거야? 안 할 거야. 그거 못해요. 그럼 나 시키지 마. 그거 안 할 거란 말이야. 알겠지? 그 64개를 하시면요 평균이 1부터 시작해서 3분의 막 4도 나오고 난리 나거든요. 못합니다. 너네가 하고 싶으면. 그래서 난 못해요. 못하니까 얘를 이제 할 건데 여기 있는 2가 뭐다? 이게 바로 표본의 크기다. 요걸 기억해 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결론을 내볼게요. 모평균이 4고 모분산이 5야. 그러면 표본 평균의 평균은 반드시 뭐랑 똑같다고? 모평균이랑 무조건 똑같다고. 그리고 표본 평균의 분산을 구하면 내가 뭐가 나와요? 2분의 5가 나오는데 그 값은 2분의 Vx를 한 거랑 똑같고 얘는 n분의 Vx를 한 거랑 똑같다라는 얘기입니다. 즉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잘 생각해봐 얘들아. 표본 평균들이 어떤 분포를 갖고 있다는 얘기야. 어떤 분포를 갖고 있냐면 원래 있었던 애가 이항분포였거든요. 원래 있던 애는 이항분포였어. 4개 중에서 하나씩만 뽑는 뭐 그런 이항분포였단 말이야. 근데 얘네들이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면 표본 평균들의 평균과 분산을 구해보시면 이런 식이 성립한단 말이야. 이런 식의 성립하고요.
그리고 더 여러분이 중요하게 아셔야 될 내용은 뭐냐면 얘네가 정규 분포를 나중에 이루게 돼요. 왜냐면 그러니까 너무 이거 그냥 무조건 정규 분포를 이룬다 라고 얘기하면 사실은 여러분이 와닿지가 않는데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봐. 얘들아 원래는 나한테 4개밖에 없었거든? 4개밖에 없었어. 근데 그 중에 표본을 뽑는 거잖아. 표본을 뽑으시면 웬만하면 한 개 뽑을 때는 표본이라고 우리가 잘 얘기를 안 해요. 4개 중에서 예를 들어 2개를 뽑잖아? 그럼 경우수가 몇 개로 늘어나요? 16개로 늘어나죠. 근데 우리는 보통 표본을 언제 뽑아? 정말 많은 거에서 일정한 몇 개만, 그 중에서 몇 개만 뽑을 때잖아. 하다못해 야 4개 정도면 전수조사 하면 되지 뭐 4개 얼마나 걸린다고. 이건 예를 들어주기 위함이었고, 전수조사는 어떻게 한다고? 다 하기가 힘들 때, 다 하기가 힘들다는 얘기는 많을 때야. 많은 것 중에 2개만 뽑아봐. 얘들아 하다못해 1000개 중에서 2개만 뽑아봐. 그럼 500 곱하기 999란 말이야. 표본이 2개만 뽑아도 엄청 많다고. 엄청 많다고. 그니까 약간 큰 수의 법칙 기억나요? 큰 수의 법칙 때문에 야 이거 엄청 많이 뽑아야 돼. 그러면 원래 게 뭐가 아니더라도 정규분포를 따르지 않더라도 표본 평균들의 평균이랑 분산을 구해서 봤더니 이 표본 평균들은 어떤 분포를 따를 거란 얘기야. 근데 어떤 분포를 따른다? 정규분포를 따를 수밖에 없다. 큰 수의 법칙 때문에 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거기 넘겨보시면 뒤에 나오는 게 그거야. 표본 평균 x바의 분포라고 나와 있는데 거기 1번은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얘들아 어차피 표준 편차는 루트만 씌우면 되니까 여기다 루트만 씌우시면 되고요. 2번 봐봐. 모집단의 분포가 정규분포잖아? 원래 게 정규분포잖아? 그럼 고민할 필요 없어. n의 크기에 상관없이 무조건 정규분포를 따라요. 근데 모집단 3번 봐봐. 모집단의 분포가 정규분포가 아니지. 그래도 상관없다고. n이 충분히 크면 x바의 분포는 근사적으로 저기에 가까워진다고. 근데 솔직히 말해서 n이 굳이 충분히 클 필요도 없어. 이런 상황만 되더라도 표본은 충분히 많단 말이야. 그래서 솔직히 n이 충분히 크다는 게 말이 충분히 큰 거지. 우리는 어차피 전수조사를 못하는 상황에 표본 조사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엄청 클 필요까지는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말이 좀 애매하잖아. 충분히 크다라는 게. 근데 사실 그렇게 엄청 충분히 클 필요도 없다. 그래서 얘들아 얘가 만약에 정규분포를 따른다면 얘는 n의 평균이 얼마니까? 2x 4의 분산이 뭐니까? 2분의 5. 이런 정규분포를 따른다 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누가? 누가? 표본 평균이. 그래서 표본 평균은 결국에 뭘 따르게 된다고? 정규분포를 따르게 되고, 그 정규분포에서 평균은 누구야? 그냥 모평균. 그리고 분산은 모분산을 표본의 크기로 나눈 애가 될 거다라는 얘기입니다. 그게 이 단원의 근데 표본의 크기가 뭔지 표본의 크기요. 여기서 우리가 몇 번 뽑았죠? 한 개씩 2번 뽑았죠? 표본의 크기가 2인 겁니다. 2개를 뽑았으니까. 그래요? 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가 5천만인데 그 중에 1000명을 뽑았어. 그럼 표본의 크기는 뭐라고요? 1000. 그 얘기예요. 그냥 몇 명을 뽑았느냐, 몇 개를 뽑았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실제로 그래서 얘들아 이것도 한 김에 여기까지 얘기해볼까? 얘들아 이것도 한번 보시면요. 여기가 1일 때고요. 여기가 2일 때고 뭐 해갖고 여기가 7일 때라고 해봐. 얘들아 1이랑 7일 때는 확률이 어때요? 똑같죠? 네. 2일 때랑 6일 때도 똑같죠? 네. 근데 약간 그래서 얘는 어떤 느낌이냐면 이런 느낌이거든요? 이런 느낌인데 얘는 어떤 상황이어서 그냥 4개 중에 2개 뽑았으니까 사실 굳이 따지면 이거 가지고 우리가 정규분포랑 똑같아지길 바라는 건 너무 욕심이란 말이야. 그래서 4개에서 2개 뽑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 40개에서 2개 뽑는 경우만 되더라도 얘가 어떤 형태의 모양이 될 거란 얘기야? 이런 형태의 모양이 될 수 있을 거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뭐가 중요하다고? 결국에 항상 정규분포를 따르게 될 것이다. 요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잠깐 쉬었다가 이제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잠깐만 쉬었다 합시다.